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에 대한 Q&A와 함께 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꿀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Q&A는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반인이고 운동을 시작한 지는 횟수로 3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운동에 취미랑 흥미가 붙으면서 운동 쪽으로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갖고 있어야 되는 자격증 중 하나가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휴학을 한 목적도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어요.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노트북에 대본을 써왔어요. Q&A를 인스타 스토리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를 리스트를 적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제가 좀 중요시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볼게요. 우선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좀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격증 중 하나고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에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도 있고 트레이너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체육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 저 같은 분들도 요즘은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도 이 자격증을 되게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좀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응시 자격을 먼저 알려드리면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부터는 모두가 다 자격증을 보실 자격이 됩니다. 네, 저는 보디빌딩으로 땄지만 보디빌딩 말고도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딸 때 어느 종목, 뭐 예를 들어 배구, 농구, 수영, 에어로빅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자격증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되게 이제 흔히 되게 이 자격증이 되게 쉽다고 껌이라고 못 붙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부담감이 없었어요. 근데 필기 시험을 보면서 준비를 진짜 안 하면 되게 위험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절대 만만한 자격증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지셔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 편하게 갖기보다는 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이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4가지 단계로 거쳐지거든요. 5월달에 필기, 6월달에 실기, 7월에서 8월쯤이 이제 연수를 듣고 연수가 끝나면은 9월 전에 그 실습을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준비 기간도 있지만 그 시험 보는 게 되게 오랜 기간을 걸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년 2월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자격증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일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 제가 밑에 알려드릴게요.
체육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마 저 때는 2019년이었고 지금은 2020년에 대한 연간 일정이 나올 거예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에 대한 연간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필기시험도 아직 보지 않았는데 실기나 뭐 면접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람들이 필기는 되게 쉽다고 말을 해주니까 필기에 대한 부담감보다 뭐 실기랑 면접을 먼저 막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필기를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까지는 실기나 뭐 면접 이런 걸 준비하기보다는 필기 시험에 집중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어려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작년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저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필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필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필기 시험부터 궁금하셨던 걸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필기 시험은 총 7가지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5가지를 내가 선택을 해서 필기 시험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제가 밑에 자막에 써 있는 대로 7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미리 신청을 해서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 당일날 내가 이제 시험지랑 문제집을 받아요. 그러면 OMR 카드에 내가 볼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내가 봐야 되는 그 선택 과목에 따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면 되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6가지 정도 공부를 해놨어요. 확실히 볼 5가지는 이제 정해놓고 이게 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하나 이제 여분으로 여유롭게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시험 보면서 혹시 모를 문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할 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하나는 좀 여유롭게 더 준비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그러니까 거의 이맘때쯤부터 필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되게 긴 시간 동안 필기를 공부를 했어요. 필기 공부를. 왜냐면 지금 이제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생리학이나 역학 같은 경우에는 분량은 좀 작지만 외울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다른 과목들은 분량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도 되게 많았고 해서 저는 좀 여유롭게 2월부터 시작을 해서 5과목을 빨리 끝내놓고 한 과목에 대한 것도 조금씩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5가지 과목 한 번에 정해주시고 바로 그 5가지에 집중해서 투자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르는 팁은 저는 일단 생리학이랑 역학 같은 이제 과학 쪽은 너무 이제 저는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가볍게 그냥 그 2개를 선택을 안 하니까 나머지 자동으로 5개 이제 진짜 딱 문과 과목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뭔가 선택의 폭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기출 같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체감하는 게 나올 거예요. 내가 기출 좀 풀어보고 괜찮은 과목들을 선택하시고 그거에 대한 걸 이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접수가 아마 4월 달이거든요. 4월 한 10 며칠? 그때인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4월 달에 가장 가까운 필기 시험장에서 이제 필기를 보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먼 데서 보면은 아침 그 10시인가? 10시에 시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가려면은 차라리 가까운 데서 보는 게 나으니까 필기 시험 접수날, 오픈날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필기 시험장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그게 정해진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몰리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필기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아마 커트라인이겠죠?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남보다 잘 봐야지 못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점수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 커트라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과목 5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과목당 점수가 40점을 넘겨야 하고 총 평균의 점수는 60점을 넘겨야 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점은 넘었어요. 근데 어떤 한 과목이 4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다들 이 점수만 들으셨을 때는 아 뭐야 이게 뭐 40점을 못 받으면 공부한 거야?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40점을 못 넘기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작년에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어떤 과목에서 한 과목 40점을 못 넘기니까 평균은 60점이 됐지만 한 과목이 40점을 넘기지 못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아예 뭐 어떤 한 과목이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문제 풀으시고 40점 꼭 넘기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어려웠는데 그 재작년 게 그 전 기출보다 되게 어려웠는데 제 체감상 작년 기출,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게 정말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난이도는 뭐 예상은 안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험장 가서 당황하시지 않게 충분히 필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필기 시험장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기랑 연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필기가 이제 한번 떨어지면은 아예 1년 후에 봐야 돼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1년에 딱 한 번뿐인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기시험을 아예 불합격되면은 내년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 저도 그 부담감이 정말 컸거든요. 필기시험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과목을 선택하실 때 트레이너면 역학이랑 생리학은 당연히 알아야지 하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리학, 역학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따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려운 과목을 일부러 선택해서 불합격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정말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각 과목에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좀 크게 2가지로 나눠봤거든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문과, 이과 계열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과 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학이랑 역학, 문과 계열은 뭐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체육사, 교육학 이렇게 5가지인데 정말 문과 딱 보시면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이 정말 딱 나뉘어져요. 저는 너무 태생이 너무 문과여서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과 계열이. 근데 이제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공부하지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공부하는 데는 되게 쉬웠지만 외울 게 많다는 게 문과 계열 과목 선택의 조금 장단점이었고, 반대로 이과 계열의 장단점은 일단 공부량은 문과에 비해 적어요. 문과에 비해 적은 거지만 이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전공자가 아니거나 약간 과학 쪽? 그러니까 뭐 몸의 뭐 이렇게 생리학이나 역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문과 5가지 공부 다 끝내놓고 하나 더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대비해서 공부를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생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3장 공부하는데 반나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내가 공부해서 해도 시험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빨리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리학이나 역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난이도는 어렵지만 답이 되게 명확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문과 쪽은 답이 진짜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고 그냥 우리 수능 뭐 사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너무 애매해서 이렇게 명확한 답이 떨어지지 않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생리학이랑 역학을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내가 좀 더 쉽고 외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자격증을 따는데 당락을 결정했던 게 필기 시험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필기 시험을 통해서 진짜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뉘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80%는? 80% 이상은 합격을 해요. 필기를 꼭 열심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거의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필기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뭐 꼭 높은 점수로 뭐 100점을 맞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진 마시되 너무 또 그렇다고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책으로 공부하셨는지도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도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이제 사진으로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을 공부했던 거는 에듀윌 EBS 스포츠 지도사 필기책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 심으뜸 트레이너 선생님 심으뜸님이 이렇게 앞에 표지에 있는 그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리고 이 책 말고 원래 되게 유명한 성PT? 네, 성PT 그 책도 많이 그걸로 베이스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잘못 사가지고 기출만 많고 공부할 내용이 너무 적은 문제집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그래서 필기 교재를 선택하는 팁 중 하나가 기본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예전에는 기출만 내내 풀면 좋다. 기출만 풀면은 뭐 반타작은 한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문제를 물론 풀어야 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 볼 때도 아니면 공부할 때도 더 이해도 잘 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건 또 다르니까 기본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2시간, 많게는 4시간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 빼고. 필기시험 보기 몇 주 전? 한 달 전부터는 주말에도 조금씩 공부를 했지만 그냥 평일에 내가 최소 2시간씩은 매일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 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꾸준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좋았어요. 뭐 2월이면은 되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거 아닌가 싶지만 생각보다 5과목을 공부하기에는 2월부터 시작해도 그게 뭐 빠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3월달 되면 다들 벌써 3월이야 이러고 나는 공부해야 될 양이 되게 많은데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조급해지면 대충 보게 되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보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잘 두시고 그러니까 좀 오래 두시고 좀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데도 좋았고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출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육학 공부 개념을 정리를 했다 하면은 문제집도 좀 풀어줬지만 교육학을 배운 그 부분에 대한 기출도 다시 풀어줬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출을 계속 이제 다 모두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는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지만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기출 문제도 따로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해줬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 뭐 당일날 난이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좀 쉬운 과목은 생각보다 체육사가 쉬웠고 나머지는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엔 진짜 수능 막 윤리랑 사회탐구 그 필기 시험이 약간 그런 난이도여서 애매한 답도 되게 많았고 그래프나 내가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도 많았어요. 준비할 때 응용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좀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어도 정말 좀 놀랐던 게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도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도 많이 나왔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이 좀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언성이 많았어요. 이 뭐 공부하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는 문제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에도 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집에 뭐 예상 문제나 아니면은 좀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총 5과목을 보잖아요. 한 과목당 20문제고 총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1분인데 뭐 1분 동안 100문제 풀면 100분이 다 지나가니까 좀 더 빠르게 풀으셔야 되겠죠? 근데 뭐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내가 좀 별표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빨리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교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많이 당황하셨고 제가 해가 이제 지는 시간으로 넘어가서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네요. 빨리 찍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어려우셔서 뭐 남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문제만 잘 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잘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교육학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는 다 나름 잘 봤거든요. 한국사는 하나 틀리고 교육학에서 조금 삐끗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문제 없이 잘 보고 이제 나와서 아마 바로 가채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한 3시간? 3시간, 4시간 뒤에 그 사이트에 이제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답안지 가채점을 하고 나서 합격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정확한 점수는 아니에요. 합격자 발표? 필기 합격자 발표할 때 나오는데 이게 막 오답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 이제 이의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채점을 해보고 합격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실기랑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도 늦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가채점 했을 때 필기 점수가 안정적인 점수에서 이제 커트라인을 넘어서 바로 실기를 준비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실기 준비를 바로 하진 않았고 한 1, 2주 쉬고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1, 2주 쉬고 했고 실기는 그냥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시면 그냥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도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하지 않는 운동을 좀 이 기간에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면접이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필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또 면접은 면접대로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을 다 추려서 내니까 한 150? 15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60? 150에서 160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을 볼 때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맨날 프린트 된 거 막 줄줄줄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보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뭐 항상 운동을 하시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면접을 좀 더 이때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실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기는 뭐 어떤 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뭐 10번 동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와 호흡만 잘 해주면 한두 번 하면은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막 많이 해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동작을 하라고 했을 때 정확한 자세를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 해놓고 데드리프트를 내가 아는 방법에서 이제 실기를 보시면 안 되고 그 채점표에 나타난 대로 채점표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었다가 거기서 이제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채점표를 보시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 실기를 뭐 트레이너분들한테 뭐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웨이트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혼자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실기 종목에 대한 운동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연습을 했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자극을 제대로 찾고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호흡,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 두 가지만 좀 포인트를 둬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이거 영상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뭐 헬스장에서 준비하실 때 뭐 가끔 트레이너 분들한테 여쭤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저도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할 때 누가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할까요? 뭐, 그러니까 물론 고강도 웨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만, 뭐, 진짜 저는 이제 좀 운동할 때 호흡을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게 실기에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얘가 언제 근육을 수축할 때 호흡을 하고 있는지, 호흡을 뱉고 있는지, 뭐, 이완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지를 엄청 체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작게 하시면은 호흡을 크게 하시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당일날 가서 호흡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단 아예 그냥 실기 준비하실 때 호흡까지 같이 이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냥 오버해서 호흡을 해도 돼요. 실기 중에 포징도 있어요. 포징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제 달라지는데, 남자분들은 남자 포징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뭐 남자 포징 종목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고, 여자분들은 여자 포징 종목 중에 하나 골라서 그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포징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보디빌딩도 아니고 대회를 나간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포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포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실기장에 갔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물론 이제 포징을 했을 때 어느 부위의 근육의 대피가 보이는지를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했던 건 내가 심사위원이 이 자세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냥 정확한 자세, 동작만 취해주시면 한 1, 2초? 저는 그때 사이드 체스트가 나왔었는데, 사이드 체스트 그냥 딱 동작 1초? 2초 하니까 바로 다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니까 뭐 이거 못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포징에 대한 정확한 자세, 동작만 아시면은 바로 넘어가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뭐 체육 전공자들도 많이 보지만 일반인들도 이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근육의 선명도, 내가 몸이 더 좋아야지 점수를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내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자세, 동작만 취해주시면은 실기는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일주일이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면접이거든요. 면접을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감이 안 왔는데, 이것도 저는 인터넷 카페에 생활 스포츠 단박의 오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오름 카페에서 기출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여기서 필기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특히나 실기 준비할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면접 기출 문제? 그런 거를 짜르르 정리해서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프린트 하셔서 그냥 뭐 이거는 뭐 팁도 없고 그냥 이제 핵심 단어만 꼭 잘 나오게 외우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자격증 준비하면서 아마 이 오름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실기 보기 전에 그 전에 보신 분들이 후기도 엄청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시험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보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비슷해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실시간 후기들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핵심 단어만 나오면 바로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답을 들으시고 핵심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단어를 앞에다 놔주면은 바로 다음으로 잘리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시험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답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앞에 핵심 단어를 넣어서 암기하시는 게 나름의 꿀팁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강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근데 저는 솔직히 인강도 학원도 사실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혼자서도 저도 이제 혼자 준비했지만 혼자 준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인강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강 듣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듣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인강 듣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 책만 보면은 책만 달달달 보고 외우면은 인강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암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게 많아서일 뿐이지 뭐 내용이 어렵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필수는 아니니까 이거는 좀 개인이 좀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자료도 가장 최신 경향 2, 3년 전 것부터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고 뭐 옛날 것도 물론 풀어야 되지만 최신 기출을 많이 풀어야지 내가 올해 볼 때 그 기출이 최신 거랑 많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출을 풀 때 거의 2, 3년 전 거 기출은 진짜 많이 돌려서 풀었던 것 같아요. 아마 풀다 보면은 계속 내가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무작정 계속 문제만 풀기보다는 다시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문제를 다시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랑 면접이 각각 70점 이상? 70점 이상? 맞나? 아무튼 이것도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아마 70점을 알고 있어요. 70점 각각 7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또 중요한 게 실기만 잘 보면 안 돼요. 실기도 70점을 넘어야 되고 면접도 70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모두 잘 준비하셔야지 실기에 합격이 되고 이게 발표가 나면은 또 이제 바로 연수를 듣게 돼요. 연수는 뭐 딱히 뭘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석을 잘해야 되고 좀 무더운 여름에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었지 연수에서는 뭐 공부를 뭘 준비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실기, 면접, 필기 이렇게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 비용은 필기랑 시험 접수할 때는 별로 돈이 안 드는데 이게 연수 등록이 진짜 비쌌어요. 20만 원 좀 넘었나? 20만 원인가? 22만 원인가?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은 거의 25만 원 정도 됐고 자격증은 또 뭐 8월 말에 현장 실습이 끝난다고 해서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나와요. 11월 한 중순? 11월 초에서 초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년 걸린 자격증이에요. 그렇지만 뭐 현장 실습까지 끝내놓으면 끝났으니까 뭐 11월까지 자격증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안녕.